합니다. 이제 기체 반응 법칙이요. 네, 28쪽이고요. 자, 요것도 이제 게이 류삭이라는 사람이 뭐 요런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체 사이에서의 반응을 해보는 거예요. 기체 사이에서 수증기를 생성하는 그런 반응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수증기가 물이긴 한데 수증기는 기체 상태죠. 기체 상태. 수소랑 산소는 둘 다 원래 기체야. 이 반응을 열심히 해봤더니 수소가 부피가 2만큼 반응할 때, 이게 박스를 두 개를 그려놓은 건 부피가 2배다 뭐 이런 소리고요. 산소는 이 박스가 하나만큼, 요만큼. 그러니까 부피비로 2대1 때 수증기가 2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질량비는 어땠죠? 질량비는 수소 대 산소 대 물이 얼마였죠? 1대 8대 9였어요. 1대 8대 9. 질량비는. 그런데 부피비는 2대 1대 2야. 질량은 1이랑 8 더해가지고 9가 나오는 게 맞는데, 부피는 1 더하기 2 해가지고 3이 안 나와요. 일단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부피비는 그냥 2대 1대 2예요. 2대 1대 2. 실험을 열심히 해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해보는데, 처음에는 가실험에서는 10ml, 5ml 넣었더니 남는 애가 없었고요. 생성된 애는 10이야. 그럼 10대 5대 10이니까 2대 1대 2죠. 2대 1대 2 부피비가. 근데 얘를 10 넣었어요. 10. 그랬더니 산소가 5가 남았어. 5가 남았으면 반응이 진행된 거는 5잖아요. 5, 그쵸? 10대 5대 10으로 반응을 합니다. 부피비가. 얘를 15를 넣어봤어. 15대 5를 해봤어. 그랬더니 수소가 5가 남았대. 반응한 거는 10대 5대 10이야. 항상 부피비가 2대 1대 2다. 이거는 실험적으로 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3이 안 나와요. 3이 안 나와. 그거를 이제 왜 그럴까 이제 일단은 생각을 해낸 사람은 사실은 아보가드로고, 그게 왜 그런지는. 지금은 일단은 부피비가 일정하다. 그거를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직은 왜 그런지 잘 몰라도 일단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질소랑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질 때, 이때는 1대 3대 2로 반응합니다. 1대 3대 2로 반응해요. 자, 반응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화학식을 써볼게. 질소가 N2야. N2 쓰시고, 수소는 H2야. 근데 암모니아는 NH3예요. 암모니아는. 개수 맞추는 거 우리 배웠잖아. 그쵸? 여기 N이 2니까 요 앞에 2라고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소가 6개니까 여기 3 쓰면 되죠? 요 앞에 개수비가 얼마는, 개수비가 1대 3대 2입니다. 개수비가. 근데 부피비도 몇 대 몇이죠? 1대 3대 얼마죠? 2야. 사실 이거를 이해하면은 이해가 가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하는 거야. 나중에 사람들이 연구해봤더니 이게 분자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야 되고, 근데 분자는 기체 상태일 때 이게 개수가 1대 3대 2로 반응하잖아. 그러면 분자 기체의 특징은 뭐냐면, 이 분자의 종류가 달라도 부피가, 개수가 1대 3이면 부피가 1대 3이 나온다는 거야. 질량은 달라지거든요.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1대 8대 9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데, 부피는 개수랑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보가드로가 알아차리는 건데, 일단은 1대 3대 2라는 게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랑 같다라는 걸 아셔야 돼. 위에도 다시 해보면
잘 봐라. 수소랑 산소랑 반응하면 물이 되죠, 물. 근데 개수를 맞추는 거를 배웠잖아요, 그쵸? 여기에다 산소에 여기 산소 2니까 2 쓰고 여기 2 쓰면 돼, 그쵸? 개수비가 2대 1대 2죠? 근데 부피비도 2대 1대 2야. 분자의 개수비가 부피비랑 같다라는 거야. 그게 왜 그런지 조금만 이따 설명할게. 기체 상태일 때 부피비는 개수비랑 같다. 염화수소 기체 생성되는 반응인데요. 수소가 H2고요. 염소가 Cl2입니다. 그럼 HCl이 염화수소인데 앞에 2 쓰면 되죠, 그쵸? 그럼 개수비가 1대 1대 2잖아. 부피비도 1대 1대 2예요. 자, 일단 저 법칙 자체를 알아낸 사람은 게이 류상이라는 사람입니다. 기체 반응의 법칙은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기체들이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가 생성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이걸로 끝이에요, 사실은. 부피비가 일정하더라. 요게 끝인데, 그거를 이제 해석을 아보가드로가 하는데, 일단 봐봐요. 기체는 있잖아. 온도랑 압력이 같으면,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다. 분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안에 수소는 이제 H2잖아. 수소는 한 분자, 두 분자, 세 분자, 네 분자, 다섯 분자 들어가 있죠. 산소는 O2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자 들어가 있지. 이산화탄소는 CO2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자 들어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원자수 이런 게 같은 게 아니라 분자수가 같아요. 그런 이유는 기체 상태일 때 빈 공간이 많아서 이게 H2보다 O2가 진짜 더 커. 실제로 큰데 빈 공간이 많으니까 커도 상관없는 거예요. 빈 공간을 차지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고체일 때는 있잖아. 고체일 때는 작은 애들이 6개 모여있는 거랑 큰 애들이 6개 모여있는 거랑 부피가 달라져요. 이 부피가 달라집니다. 고체는. 근데 기체는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 분자가 커져도 빈 공간을 채우면 되니까 안 달라져요. 자, 그래서 부피비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개수비가 일정하다라는 거야. 부피가 2부피고 1부피고 2부피다라는 거는 분자 개수가 2개, 1개, 2개로 반응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2개, 1개, 2개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 기체의 경우에는 부피비가 분자수비와 같고 그게 반응식에서의 개수비랑 같은 겁니다. 질량비는 달라요. 질량비는 왜냐면 그 원자들마다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량비가 다르다라는 말은 2대 1대 1이랑 다르다라는 거야. 질량비는 원래 얼마였지? 질량비는 1대 8대 9였어. 1대 8대 9. 그러니까 질소 요거 질량비 얼마였냐면 14대 3이네. 14대 3. 14대 3이었습니다. 이거 14대 3. 질량비는 14대 3. 17 뭐 이렇게 되는데 그 개수비라는 여기 앞에 개수죠. 이게 개수죠. 개수비가 분자수비와 같고 분자수비는 이제 부피비랑 같다.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기체들이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 사이의 부피비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는데 이를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합니다. 기체 반응 법칙.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원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이제 이게 4원자 분자거든. 4원자 분자. 원자가 4개 있는 원자 수가 부피비랑 같은 게 아니라 부피비는 분자 수비랑 같은 겁니다.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분자 수비 그 다음에 부피비랑 같습니다. 부피비와 같다. 자, 에어백 있잖아요. 에어백이 사고가 나자마자 뻥 터져야 돼. 얘가 이거를 이제 이 공기주머니 같은 거니까 바람을 넣어줘가지고 부풀리면 이미 사람 여기 꽝 부딪힙니다. 이런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려면 봐봐요. 이게 소듐 아자이드와 나트륨이라는 게 고체고 얘가 반응을 빵 하잖아. 불꽃을 일으켜가지고. 그럼 나트륨은 고체긴 한데 이게 질소가 기체예요. 기체가 팍 발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반응을 해가지고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에어백을 부풀릴 때 뭐 기체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응을 한꺼번에 시켜야지 한꺼번에 부풀면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화학 반응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32쪽. 자, 실험이 복잡하게 써져 있는데, 어찌됐건 반응을 할 때 부피 B가 항상 수소와 산소는 2대1로 반응하여서 물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때 물은, 수증기로 돼야지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물이 액체 상태면은 기체 반응 법칙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수증기로 되어야지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2대1 대 2의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한다. 1번, 2번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자, 이 표를 잘 분석해가지고 푸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위 실험에서 이제 알아본 거기 때문에 수소랑 산소는 2대1의 부피비로 반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6대6을 넣었으면 6mm 넣었으면 남는 애는 산소가 3mm 남아야 되고, 그렇죠? 반응하는 거는 이제 6대3으로 반응하는 거죠. 6대3으로. 여기가 없대요. 남는 애가 없대. 그러면은 2대1이니까 여기 3 들어가야 되고, 반응하는 기체 부피는 이것도 이제 6대3이 되겠죠. 이해하시죠? 그쵸?
비율이 2대 1대 2다.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수증기가 생성되었을 때 과정 2, 3에서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를 각각 쓰시오. 부피가 2대 1대 2이기 때문에 수증기는 둘 다 6ml씩 생기겠네요. 6ml씩. 자,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하여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될 때 각 기체 부피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1대 3대 2입니다.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60ml씩 혼합했대. 60씩. 완전히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 기체의 부피를 쓰시오. 그러니까 비율이 1대 3대 2이기 때문에 질소를 60ml를 다 반응시키려면 수소가 3배니까 180ml가 있어야 돼. 근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기준이냐면 수소가 기준이야. 얘가 기준입니다. 얘를 60을 다 반응하려면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중에 20만 반응하는 거예요. 20만. 근데 얘가 1대 얘는 2잖아. 이거의 2배잖아. 그러면 암모니아는 40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40ml가 만들어집니다. 알겠어요, 이거? 1대 3대 2 비율이다. 이 박스가 공간을 의미하는 건데, 부피비가 1대 3대 2다. 요게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좀 설명할게요. 33쪽에 보면 볼턴의 원자설도 되게 중요하고 엄청난 법칙이긴 한데, 볼턴의 원자설만 가지고는 기체 반응의 법칙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볼턴은 수소나 산소 이런 애들이 원자라고 생각했어. 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산소인데 수증기가 만들어지려면 부피비가 2대 1대 2이면 개수비도 2대 1대 2여야 하는데, 그러면 산소가 쪼개져야지 수증기가 2부피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말한 거에 모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는 쪼개지지 않아야 되는데 쪼개지잖아. 그러니까 기체 반응의 법칙은 볼턴의 원자설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분자설로 설명합니다. 분자 개념을 이제 생각해내는 건데, 일단 아보가드로가 잘한 거는 뭐냐면 요거예요.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온도 압력에서 같은 부피의 기체들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같다. 요거를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인데,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부피가 2배면은 개수도 2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쪼개져야 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H2 이렇게 존재를 하면은 원자가 쪼개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분자가 쪼개지는 건 괜찮아. 분자는 쪼개질 수도 있어. 근데 원자는 쪼개지면 안 되거든. 요게 쪼개져서 이렇게 나눠지면은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을 아보가드로가 분자설을 도입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건데, 화학적으로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지금은 다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원자도 존재하고 분자도 존재한다, 이런 거 알고 있죠. 이거 몰, 아보가드로 수, 뭐 이런 거는 고등학교 가서 배우시고.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이게.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분자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부피에는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요 생각을 잘 한 거고요. 넘어가면 자, 18번부터 22번까지 풀어보시고, 18번부터 22번까지 먼저 풀고요.
자, 요거 봅시다. 이제 기체 반응 법칙인데, 이제 기체 반응 할 때 부피비가 1대 지금 3대 2로 반응한다라는 거거든요. 암모니아 기체 30ml 만들고 싶대, 얘를. 이게 다 비율이기 때문에, 그거의 반만큼 15, 그쵸? 필요하고, 그거의 3배, 45. 그래서, 질소와 수소 기체 부피비는 15랑 45만큼이 필요한 거지. 이해하실까요? 그쵸? 네, 비율이잖아, 비율. 1대 3대 2의 비율이니까, 암모니아가 30이 필요하면 그거 절반, 2분의 1, 15. 그거의 3배, 45. 맞죠? 4번 답이고요. 이거는 이제 함정 같은 게 있는 건데, 질소나 수소나 암모니아가 다 기체고 1리터가 있습니다. 0도씨 일기압에서. 그러면은 분자 수는 같은 거예요. 분자랑 크기랑 상관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 분자 크기가 커도 괜찮아. 빈 공간이 많아서. 기체와 기체 사이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커도 괜찮아요. 분자 수는 똑같다. 분자 수가 같다. 자, 요게 지금 기체들입니다. 기체. 수증기도 기체죠. 그럼 반응 전후 분자 수는 변하지 않는다. 아니, 틀렸어요. 이게 답이고. 왜냐면 2개의 분자와 1개의 분자가 반응하여 2개의 분자로 되는 거기 때문에 분자 수는 줄어들어요. 이 반응에서는. 근데 어쩔 때는 같은 애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반응마다 따져보셔야 되는 거고, 물 분자 1개는 3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이야기죠. 이 물 분자 하나는 수소 2개랑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하나니까 3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이야기고요.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합니다. 반응 전후 원자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으므로 괜찮고,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반응한 기체와 생성된 기체의 부피비는 2대 1대 2다. 맞습니다. 자, 수소 분자 30개, 산소 분자 30개가 반응하면은 수증기가 30개가 되고 산소가 15개가 남는다. 맞습니다. 왜냐면 2대 1대 2니까, 분자 수비가 2대 1대 2니까 산소가 15개가 남고요. 수증기는 30개가 나오는 게 맞죠. 1번 답. 21번. 여기에 보면 A가 10이 남았다. 그러면 실제로 반응하는 거는 20이 반응하는 겁니다. 2대 1대 생성물이 2네. 요런 부피 B로 반응하네. 요런 부피 B로. 그럼 2대 1로 반응하니까 B가 10이 남아야 돼요. B가 10이 남는다. 2대 1로 반응하니까 B가 20이 남으면 얘는 20만 반응한 거고, 그러니까 2대 1대 2니까 여기 40이죠. 40. 왜냐면 2대 2니까 40대 40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B에는, 기억에는 B10, 니은에는 40 써있으면 되고, A와 B는 2대 1의 부피비로 반응하고, 반응하는 기체 A와 B 사이의 분자수 B는 2대 1이 맞고요. 기체 부피비가 분자수 B가 되는 게 맞아요. 반응 후 남은 기체가 생기는 까닭은 기체 반응의 법칙과 관련이 있다. 있죠. 일정한 부피비로 반응하기 때문에, 5번 답이네요. 일정한 부피비로 반응하기 때문에 남는 애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생성되는 반응인데요. 질소와 수소의 부피비가 1대 3으로 반응합니다. 1대 3대 2. 이거 맞는 거고, 질량도 변하지 않아요. 질량은 사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질량은 반응 전후에 20개 대 60개가 반응한다. 맞습니다. 분자수가 3ml가 충분한 양의 수소와 모두 반응하면 암모니아는 6ml가 생긴다. 맞죠? 1대 3대 2니까 질소가 3ml가 반응하면 얘는 6ml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질소기체 20ml와 수소기체 30ml로 혼합하여 반응시키면 암모니아가 최대 40이 생긴다. 아니고 20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질소가 10밖에 반응을 안 해요. 왜냐면 수소가 30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의 2배니까 20이 생기죠. 이해하십니까 이거? 그쵸? 비율을 잘 따지시면 되죠? 다 5번. 실력 강화는 같이 할게요. 자, 이거 뭐 풀린 거 없죠? 1번만 돼 있어요. 1번만. 2번부터 할게요. 자, 요 실험은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하는 실험인데 A, B, C에는 반응하지 않은 아이오디나 이온이 남아있다. 이건 좀 어려운데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아이오딘하고 아이오디나 칼륨이잖아. 아이오디나 칼륨이랑 KI라고 써야겠다. 그 다음에 질산납 PbI2 PbNO3 요거 반응하여 이거 2개 반응해야겠네요. 아이오디나 납과 질산 칼륨 요런 거 생성되는 반응인데 ABC는 납이 질산납 있지. 질산납이 부족한 거예요. 왜냐면 아이오딘은 6ml고 질산납은 0.24니까 납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오디나 이온은 남아 있어요. 납이랑 아이오디나 이온이 반응하는 건데 질산납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얘는 다 반응한 거고, 그럼 아이오디나 이온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수용액은 1대1의 부피비로 반응한다. 1대1은 맞아요. 왜냐면 6ml랑 최대 6ml 여기까지 반응하니까 1대1은 맞아. 근데 그렇다라고 이게 기체 반응의 법칙은 아니야. 왜냐면 기체가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기체가 아니잖아요. 기체여야지 부피비가 일정하다 이런 게 성립하는 건데 기체가 아니잖아. 이거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일정 성분비 법칙. 자, E와 F에 이건 납이 남은 거야. 납이. 그러면 질산납 수용액을 더 넣어주면 앙금이 생긴다. 아니고 질산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오디나 칼륨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납이 남는 거기 때문에 아이오디나 칼륨을 넣어줘서 더 반응을 시켜야 됩니다. 그 기억. 1번 답이네. 1번 답이고요. 자, 산소가 들어있고 철 들어있는데 산소가 남았죠? 이게 뭔가 남는다 이런 거는 일정 성분비 법칙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질량이 일정하지 질량 같지, 그쵸? 이 유접시 저울의 질량이 똑같잖아, 그쵸? 뭐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할 수 있는 거고, 반응할 수 있는 철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소 후 산소가 남은 것도 맞아요. 철은 다 반응했습니다. 만약에 열린 공간에서 철을 연소시킬 때 반응 변화를 위와 같이 나타내면 저울은 왼쪽으로 기울어진다. 맞는 이야기네. 왜냐면 산화철이 더 무겁기 때문에 철보다. 그래서 왼쪽이 이쪽이 왼쪽이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다라고 써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이네요. 기억 니은 디귿 4번.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죠. 오른쪽으로. 산화철이 무거우니까. 일정량의 구리가루를 공기 중에서 가열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이렇게 뭐죠? 네. 생성된 산화구리 질량이군요. 산화구리 질량이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일정해져요. 3번처럼. 왜냐면 산소는 공기 중에 많으니까 달라붙으면 되는데 구리가 일정량이니까 더 이상 반응할 구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증가하는 건 아니다.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 3번 답이고. 더 있었구나. 아이고. 더 있었네. 자, 해봅시다. 네. 여기까지인가요? 네. 8번까지 좀 해보자. 6g을 넣고 가열해. 그러면 이제 산화 마그네슘, 이거 마그네슘 같긴 한데 산화 마그네슘이 생기는데
4g이 붙은 거죠. 4g. 그쵸? 그러면 3대 2로 반응한 겁니다. 질량비 금속과 생성물은 3대 5야. 3대 5. 3대 2는 지금 뭐 산소랑 이렇게 산소라고 하면은 3대 2인데 생성물이기 때문에 3대 5야. 금속가루 15g 완전히 연소시키려면 최소한 10g의 산소가 필요하다. 이 맞죠? 3대 2. 얘를 MO라고 할 때 금속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1개의 질량비는 3대 2다. 이거 맞는데 왜냐면 이제 질량비가 3대 2인데 원자의 개수비도 1대 1이면 원자 하나당 질량비가 3대 2라는 소리죠. 이게 니은 디귿 5번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려운데 6번이. 6번 잘 봐요. 어떤 X가 결합하는데요. 자, 여기를 읽을까요? 여기. 4g이 들어가면은 화합물이 12g이래. 그러면 B에서 X 대 산소의 질량비가 화합물이잖아요. 그러니까 12에서 4 빼면 8이지 8. 1대 2로 반응하는 거야. 질량비가. 이거 이해가요? 4대 8이니까. 근데 A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A에서는 뭐 여기 읽어도 되네요. 4대 8이 아니라 4대 4야. 왜냐면 화합물이니까 8g에서 4g 빼면 4g은 산소잖아. 그쵸? X 대 5가 질량비가 1대 1이야. 1대 1. 근데 A의 화학식이 이거래. A가 X2 5래요. 근데 질량비가 1대 1이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원자량인데 원자량 개념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원자량이 X 대 5가 1대 2여야 해. 자, 다시 무슨 얘기냐면 개수비가 2대 1이기 때문에 산소 원자의 질량이 X보다 2배가 더 커야지 질량비가 이 화합물의 질량비가 1대 1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X 하나당 1인데 2개가 있고 5는 하나당 2인데 1개가 있고 그래야지 1대 1이 나오지. 이거 원자량 비를 이거를 알아내야 됩니다. 이거 1대 2다. 1대 1. 그럼 질량비가 1대 1이지. 그럼 원자 개수비가 몇 대 몇이어야 돼? 원래 원자량이 1대2인데 여기 질량비가 1대2잖아요. 그럼 이거 한 개 결합한 거예요. X5가 답이 되는데 어려운데 이거는 원자량비를 알아내야 돼서요. 어렵습니다. 질량비가 1대2인데 원자량이 원래 1대1에 그럼 개수는 1대1로 결합해야지 1대2가 나오겠지. 질량비가. 답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자 B2가 25가 남았대. 남은 애가 25. 그럼 5가 반응한 거죠. 그러면 2대 1로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어렵네. 반응 후 전체 기체인데 남은 애를 포함하는 거야. 그러면은 35에서 25는 빼면 생성물은 10인 거지. 10. 생성물은 10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응하는 비가 2대 1대 2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10대 20대 10대 5대 10으로 반응하는 거니까. 그럼 이것도 2대 1로 반응할 텐데 그러면은 A2가 10이 남죠. A2가 10이 남습니다. 그럼 20 반응한 거니까 여기도 생성물은 20입니다. 생성물은 20. 여기서 생성물은 30 중에. 그래서 A2와 B2는 2대 1의 부피비로 반응한다. 맞고요. 기억에 A2 10 들어가는 게 맞고. X의 화학식은 이거냐? 자 봐. 2대 1로 반응해서 어떤 애가 2개가 나와야 돼. 이렇게. 어떤 애가 2개가 나와야 돼. 2대 1대 2니까. 그럼 B는 이렇게 쪼개지면 되고 A는 A2로 들어가면 되네. A2B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수증기 생성 반응이랑 똑같은 거야. 사실은 알고 보면. 답이 5번이 맞습니다.
좀 심한 문제는 좀 어려운데 지금. 자, 8번에 그것도 어려운데요. A2랑 B2가 처음에 60씩 있었다, 그런 의미야. 이게 60씩 있었는데 생성물이 40이 생겼는데 A2는 B2는 다 반응했지만 A2는 40이 남았다 이거야. 40이 남았다. 그럼 20이 반응한 겁니다. 그럼 A2랑 B2는 이런 거죠. A2는 1 반응할 때 B2는 3이 반응하는 거예요. 왜냐면 20대 60이니까. 근데 C2는 40이 나왔어요. 그러면 2이지 이거. 요 반응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하는 기체는 1대 3대입니다. 1대 3대 2. 1대 3대 2고 1대 3대 2 이거 맞고요. 니은 맞고요. 요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되냐? 1대 3대 2니까 얘가 30 들어가고 얘가 30 들어가면 A2는 그 중에 10만 반응하는 거고 그거의 2배이기 때문에 C2는 20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30, 30 넣으면 1대 3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3분의 1, 10만 반응하는 거고 그거의 2배니까 20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니은이 답이죠. 니은이 답입니다. 2번 답이네요. 2번. 다음 주에 서술형 하면서 다시 정리할 거예요. 서술형 하면서. 그리고 숙제는 아까 일정 성분비 법칙 이거 숙제로 해와 주세요.